네, 이번 시간은 커튼을 자,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념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커튼홀이 뭐예요? 커튼홀이. 자, 말 그대로 대부분 외벽을 구성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엔 뭐 주상복합 주거 쪽도 요새 많이 가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건축, 여기서도 보면 오피스, 그죠? 그렇게 해서 구조적인 벽체가 아니다. 요게 커튼홀이다. 그 대신 구조적으로 따지면 뭐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까? 수직 하중에 대한 내력벽 개념은 아니지만 초고층과 연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피스, 그러다 보니 풍력, 그 다음엔 또 구조체부터 전달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지진력. 네, 그래서 개념은 지금 철골, 초고층, PC, 커튼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 시트, 복합 판넬, 그죠? 그리고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석재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하나의 PC판하고 일체화가 돼서 가는 뭐 GPC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지진 쪽 가면 전체적인 지진 시스템도 있지만 이제 총론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 이 부분도 여기에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죠? 말 그대로 얼마 전까지 이제 지진 쪽 했을 때 보면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내진, 그죠? 재진, 면진.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구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구조가 아닌 비구조인데도 내진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이 대피하는 동선, 자, 그쪽 부분에 마감재가 지진 때문에 탈락이 돼서 인명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외부에 설치한 어떤 커튼홀에 지금처럼 GPC든 알루미늄 판넬이든 유리든 지진이 났을 때 이게 떨어져서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거나 대피할 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까지도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철골 공사할 때 제가 콘크리트와 철골의 차이점, 장점, 그 다음에 단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처럼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맵 교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커튼홀 쪽에서 첫째, 외관 형태에 대한 분류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공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이제 OSC 개념이다 보니까 접합 방식, 특히 이제 여기서도 보면 접합이지만 뭐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냐 하면 외장재다 보니까 비처리 방식이다. 비가 왔을 때 내부 쪽으로 유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시험 문제에 이따금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자, 이제 외관 형태로 가면 자,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설치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멀리온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팬드럴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드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쉬스 타입.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리고 설치 공법적으로 가면 멀리온 타입, 그 다음에 유니트 타입. 자, 요거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맵 교재 한번 뒤로 좀 넘기시자고요. 네, 몇 장 넘기시면 이제 커튼홀 공사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다 찾으셨죠? 자, 이제 이쪽 외관 형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온 타입이라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온 부재인 요 수직 부재가 외관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스팬드럴 타입은 이런 식으로 층간에 어떤 우리가 보면 바닥하고 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땐 불투명하게 안 보여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도록 한 것이 스팬드럴 타입. 자, 그리드 타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 그 다음에 쉬스 타입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설치되는 부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이런 선이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가늘게 돼서 눈에 안 띄게 가는 거. 자, 예를 들면 디테일을 그리면 멀리온 바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유리를 끼고 그 마감 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고 바로 이렇게 해서 유리가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실란트로 처리해서 그 조인 자리가 아주 가늘게 해서 눈에 안 띄도록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커튼홀이 이제 이렇게 되고 지난 시험에도 접합부의 뭐 이종 금속에 따른 부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커튼홀의 문제점 발음. 그래서 테프론 테이프가 대책인 것처럼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로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용 브라켓이 있고 수평 부재가 이렇게 와서 피스나 뭐 이런 거로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부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온. 그럼 수평 부재는? 그렇습니다. 트랜섬. 자, 요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가면 멀리온 방식은 수직 부재인 멀리온을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좀 부각을 시켜준 거고, 자, 스팬드럴 타입은 수평 부재인 트랜섬과 그 다음에 요거를 단면을 한번 제가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테두리에 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온 부재가 이렇게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트랜섬 부재가 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지난번 철골 공사 강의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층간 방화구에. 그리고 여기다가 몰타를 타설하든 아니면 오피스 같으면 뭐가 깔려요? OA 플로어가 깔려서 요 트랜섬 바 상단이든 하단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쪽 마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배관들하고 뭐 스프링클러나 지나가니까 요 트랜섬 바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커튼 박스가 되고 천장이 이렇게 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환기 뭐 그런 목적에 의해서 비전 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창이 되든, 그 다음에 옆으로 열리는 건 뭐죠? 캐스팅 뭔가? 아무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은 어때요? 그 내부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요 뒤에 백 판넬을 낸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거죠. 아니면 유리 자체를 칼라를 집어넣은 유리를 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요 부분에 불투명한 유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를 스팬드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백 판넬로 가면 또 이제 다른 개념이 있어요. 유리층과 그 백 판넬의 공간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될까? 50에서 그렇죠.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최소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단열재와 마감재와 그 다음에 외부가 투명 유리로 가면 여기에 전체적인 유리랑 컬러가 유사하게 가게 도장까지 해서, 그러면 요 공간이 미니멈 5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지.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안에 어떤 공기가 열을 받아서 상승을 해가지고 유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50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팽창된 공기들이 빠져나가고 서큘레이션이 되도록.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멀리 온 스팬드럴, 트랜섬, 멀리 온 지금 요 실질적인 현장의 디테일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멀리 온 방식과 지금 유니트 방식이라는 설치 공법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교재를 한번 보시라. 맨 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왼쪽 그림은 멀리 온 방식, 그리고 실제는 스틱 타입이라고 우리는 그냥 통일하자. 스틱 타입. 그리고 얘는 유니트 타입. 자, 정말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틱 타입은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개별적으로 현장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멀리온바 하나 세우고, 그죠? 트랜스엄바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창틀 갖다 끼워놓고, 아래쪽에 보면 뭐 돌이든 GPC든 하면 각각의 어떤 부재들을 현장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니트 타입은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 여기 보면 요 부분 하나를 예시를 들면, 자, 그 부분을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야. 아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틀도 껴오고 유리도 껴오고, 요 아래 돌마감이면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하냐? 저건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작업을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쪽에 이제 양중용 호이스트 리프트카 오면 요 안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이 위에 뭐 이렇게 체인 블럭이든 이런 걸 내려서 요 부재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세워서 안에서 하나씩을 아까 모듈러 할 때 레고 블럭 쌓듯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이렇게 접근되면 지금처럼 설치에 따른 도해를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외부 작업이다, 내부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한다. 그 다음에 얘는 전체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 접합을 한다. 네. 자,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자, 아까 설명한 뭐예요? 얘는 OSC지, OSC. 그죠? 공기 단축되고 품질 확보되고 그 다음에 외부 작업 안 하고 내부에서 작업하니까 안전사고 우려 줄어드는 거고 그 얘기다. 그 대신 공사비는 어느 게 비쌀까? 얘가 비싸다. 그 대신 또 반대로 보면 스틱 타입 대비 스틱 타입은 외부에서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설 시설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에 저층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계를 매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곤도라. 네. 그죠? 그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할 때 외벽 거푸집 할 때 건축 기술 지침에 보면 거푸집은 설치는 안 됐고 외부의 어떤 작업용의 어떤 이런 비계들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면 외관 형태와 지금 설치 공법을 여러분들이 함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설치 공법으로 가면 멀리 온 형태가 부각되는 스틱 타입과 유니트 타입의 어떤 내용인지 그림과 장점, 단점 이해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커튼홀 어떤 설치 쪽의 내용으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자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유니트 타입으로 가자.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품질 확보하고 그런 내용들을 답안에 작성해서 언급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쪽, 유니트 쪽으로 가야 되지만 결론적인 건 다시 앞쪽으로 가면 뭡니까? 설계할 때 어떤 특히나 일반 건축물 오피스에서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강남 같은 데 한번 가봐요. 그 각각의 건물들이 다 커튼홀인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가고 싶지만 뭐 이런 부분이다. 예를 들면 뭐 요거든. 디자인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타입은 바로 얘는 유니트 타입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런 부분, 요것도 가능할 수 있고 요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요런 것들은 아까 디테일 설명한 것처럼 유니트로 하기에는 힘들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접합 방식. 다시 가이드맵 교재로 가십시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자, 클로즈 조인트냐 아니면 오픈 조인트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PC는 무슨 조인트, 무슨 조인트예요? 웨 조인트, 드라이 조인트. 네? 혼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클로즈 조인트라는 거는 결론적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멀리 온 바를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외부, 내부에 뭐예요? 실링. 실링으로 시공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오픈 조인트라는 거는 뭡니까? 실란트로 처리를 하지 않고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서 자, 실란트 처리는 안 했는데 결론적인 물이 압력 차이나 이런 거로 해서 위로 올라와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오픈 조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각각의 요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것도 하나 메모를 해 주십시오. 누수 메커니즘.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균열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균열. 그렇죠. 그럼 내구성이 확보될 때 균열이 발생됐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야? 그 균열 사이로 뭐가 침투되는 거예요? 물, 유해가스가 침투돼서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철근 쪽까지 침투돼서 철근이 부식이 되고 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면 누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균열이라기보다는 틈. 그죠? 자, 틈은 있어. 근데 물이 없으면 누수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틈도 있고 물이 있어. 근데 보면 그 틈새로 물이 침투돼서 내부 쪽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압력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 그 다음에 이렇게. 틈새. 그죠? 그러고 이렇게. 압력차. 그래서 누수는 어디야?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교집합이 돼야지만 누수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 자, 그리고 요거는 어디다가 또 써먹으면 돼요? 마감공사 쪽에 방수 쪽 이런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실링이 뭐예요? 그러면 코킹은 뭐예요? 자, 현장에서 보면 우리 막 저 용어들을 혼용을 했었어. 야, 코킹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자, 그러면 실링제, 코킹제 재료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동일한 재료인데. 그렇죠. 자, 동일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사 공부,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항상 영어와 함께 개념도 이해를 좀 하시고 기술사 아마 취득하면 영어 실력 또한 토익 점수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이라는 부분은 동사로 봉하다. 뭐 내비실 뭐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코킹이라는 거는 뭐냐? 채우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마감을 무늬코트나 지금 이런 걸 했는데 항상 건축 마감에서 보면 뭐예요? 눈에 띄는 건 면보다는 선이다. 자, 저렇게 이제 만나는 부위가 마감이 깔끔하지 않으니까 저기다가 뭐 실리콘이든 뭐든 쏘는 거. 쟤는 실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코킹인 거지. 근데 자, 저 부분들이 외벽이야. 저쪽으로 아까 PC처럼 건식으로 조립을 했어. 누수가 될 수 있어. 거기다가 쏘는 거는 방수 목적에 쏘는 게 실링이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라. 자, 그러고 이제 실링으로 가다 보니 아니, 실링이든 코킹인데 재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크릴계냐, 폴리우레탄계냐, 그죠? 그 다음엔 실리콘 계열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가면 또 되게 나눠져. 석재에는 비오염성이냐, 뭐 변성 실리콘계냐. 그래서 그것들을 재료는 상관이 없다.
목적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무조건 코킹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튼홀에서는 이 실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인트나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성능이 요구되지만 외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건 비에 대한 처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꽤 출제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백업재가 뭐냐. 그 다음에 본드, 브레이커가 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 어떤 실링이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몇면 접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의 목적은 3면 접착이 되면 얘가 움직이다가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3면 접착을 방지하고 2면 접착 가기 위해서 백업재가 필요한 거고 본드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치 공법 쪽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조금 전까지도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진에 대한 대응, 풍압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또 철골에서 아까 첫 시간에 시험 문제 지난주 풀이한 것처럼 기둥의 부등 축소, 변위에 대한 추종 때문에 요게 또 중요한 개념이다. 파스너.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파스너에 대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픽싱,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슬라이딩, 그 다음엔 락킹. 자,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스너의 역할이 뭐고 고정하는 방식 저 세 가지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전달되는 메커니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구조체, 자, 이쪽은 외벽, 마감재. 그렇게 해서 자, 1차 파스너, 2차 파스너, 그 다음에 구조체. 그렇게 해서 외력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풍력. 자, 그러면 외장재가 받아서 1차 파스너에서 변위를 흡수하고 2차에서 흡수하고, 그래서 구조체에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구조체에서 전달돼서 외장재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야? 그렇죠. 지진. 마찬가지. 그래서 교재에 지금 나와 있겠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파스너가 나오면 이런 힘의 전달 체계, 이렇게 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맵 교재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이 아니구나, 맨 아래 커튼홀 관련해서 이 시험이 있다. 시험. 그래서 요거를 또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으로도 제가 적어놨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요번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 지금 설치공법, 멀리온 유니트 타입, 그 다음에 파스너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락킹 방식이 중요하죠. 아까 지진력에 대한 대응, 지진하고도 또 같이 연관져서, 그 다음에 비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 조인트 방식, 클로즈 조인트냐, 오픈 조인트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용어 쪽 보면 지금 요 시험. 자, 그래서 커튼홀 시험은 첫째, 모컵 테스트.
요거 개별적으로 지금 용어 쪽으로 해서 답안지 하나 정리를 꼭 해 놓으시라. 그 다음에 또 필드 테스트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어 쪽으로. 그 다음에 얘랑 커튼홀 쪽은 아니지만 지금 강의하는 초고층 관련돼서 보면 뭐가 있냐? 풍동 실험. 자, 이렇게 세 개를 각각 모범 답안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저 세 개의 시험을 간단한 모식도와 표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서브노트로.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좀 전에 어떤 파스너의 역할과 수평력과 어떤 지진력과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엔 외장재로서의 또 역할은 뭐가 있겠어요? 단열, 기밀, 그죠? 소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변이나 어떤 구조적인 성능. 자, 그런 것들을 모컵 테스트는 뭐냐? 본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외부 전문적인 시험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보면 이제 꽤 오래전에는 국내에 없었어. 그래서 커튼을 시험하려면 미국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국내에서 다 가능해. 그래서 2개 층이든 3개 층이든 실물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이는 문제가 있는지, 지진 관련된 성능은 확보가 되는지, 단열 성능은, 기밀 성능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설계 단계에 본 시공 전에 그런 외부 전문기관, 그래서 실물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물대 시험.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게 모컵 테스트다. 모컵 테스트.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측 관리하는 것처럼 다시 백으로 가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OK가 되면 저렇게 이제 생산을 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설치를 한다. 자, 그러면 필드 테스트는 뭘까? 말 그대로 필드니까 뭐야? 현장 시험. 자, 이렇게 한 거를 현장에 본 시공이 다 된 다음에 끝나고 현장에서 특정 부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할 때 유의사항은 뭐가 있냐? 자, 외부 쪽에 장비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취약부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취약부라고 하면 커튼홀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창호가 있는 쪽이죠. 창호. 자, 예를 들면 현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층을 했는데, 예? 현장 필드 테스트를 하는데 15층은 할 수가 있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 저층부 쪽에 동일 유닛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카이 장비 같은 거 가져와서 외부 쪽에 일정 구간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딱 틀어막고, 그죠? 씌우고 안쪽에 센서 같은 거 설치해서 바깥에서 바람 불고 물 붓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항상 모컵 테스트가 나오면 필드 테스트도 거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비교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모컵 테스트에 어떤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여기서는 다는 못한다. 2가지만 한다. 수밀, 그 다음에 기밀.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통과해야지 커튼홀 시공에 따른 모든 시험의 프로세스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풍동 실험은 또 뭘까요? 풍동 실험은. 자, 쟤는 초고층과 관련된 거다. 네. 자, 초고층 건물 자체가 올라갈수록 수평력, 바람에 대한 영향을 제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초고층 공사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벨트 트러스라든가 뭐 아울리거 시스템인가 구조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자, 예를 들면 우리 현장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현장의 건물이야. 그럼 이 주변에 한 반경 2km 정도의 모형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 이제 건축 기술 지침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비행기 제트기 엔진 같은 거로 해가지고 여기다 바람을 불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가면서 주변 건물들의 영향에 의해서 자, 이 지점의 풍압이 바람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구조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풍동 실험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항상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하시고 비교표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커튼홀 세부 내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